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새마을금고에 돈을 빌려주고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대략 한 10%가 넘어가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질문에 대답하면서 한 소리가 있어요. 달코 다른 시대에 달코 다른 이들이 살아가요. 갈 때까지 간 시대에서 갈 때까지 간 이들이 살아가요. 그게 업그레이드 시대예요. 육생 물질 문명, 육생 양만은 잔뜩 올려놨지. 그 육생이 넘어 인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육생이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물질 세계가 육생계라는 걸 몰라요. 고기 덩어리, 동물들이 살아가는 세계라. 인간, 음과 양,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무라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아직까지는 인육한테 끌려다니는 인기는 운용의 주체요, 인육은 활동의 주체라.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육생의 육에 머무르는 바람에 이 지수 화풍체로 돌아가는 이 인육에 이끌려 인기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의 주체는 없어졌어요. 개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말입니다, 정확히 육생량 앞에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돈 앞에. 이 돈이란 내 육을 관사시키는 것이에요. 또 돈이란 너와 나를 만나게 해주는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는 무슨 세계인가? 신용의 세계, 신뢰의 세계, 신의의 세계. 이걸 잊어버리면 그 사회에서 그대는 고립이 된다. 무국의 차원은 절대적이라 한 것이고, 태극은 음양의 차원이고 물질의 세계의 차원이기 때문에 상대적, 상대성을 분명히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형태를 드러나요. 인간적인 게 변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갖고 있던 그 육생의 쓰임을 다하기 위한 정신량이 무엇인가? 정신량, 비물질 차원 정신량을 공부를 해 나갈 때만이 신뢰가 무엇인지, 신용이 무엇인지, 신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자연의 섭리, 이치, 순리가 신뢰, 신용, 신의와 같다. 왜? 섭리는 상대적으로, 상호적으로, 상대성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의 섭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툭하면 우리는 그래, 그건 순리야. 순리대로 살아가야지. 근데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게 순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미련한 인간이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뭘 어쩔 수 없어. 그대를 가리키기 위해 벌어지는 일련의 가르침이고 공부인데, 왜 그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는지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핑계를 댄다라면, 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공부됨이 없다. 다음에 유사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내 욕심이 발동을 해. 또 그렇게 미련을 떨면서 금쪽 같은 내 육생량을 투자를 해버리는 것이죠. 내 욕심의 일환인 것이에요. 그래, 새마을 금고에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 금고 참 좋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웠을 때 진짜 그 한 푼 한 푼 모아
두면 거기서 그 깨끗한 이자로 주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이렇게 박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들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닳고 닳은 시대, 갈 때까지 간 시대. 물가는 고물가로 올라와 갖고 돈이 돈의 가치를 못하는 시대. 그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대. 그 피해는 누가 모두 봐요? 개미들이 다 보는 것이죠. 새마을 공고에 맡기는 이들은 개미들이라.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은행에 돈을 투자를 한다. 그리고 증권에 돈을 투자를 한다. 이 재테크 해갖고 재테크가 지금 사람을 많이 죽여요. 어떨 적에는 운이 좋았고 재테크 해갖고 1억을 벌었는데 2억을 벌어갖고 재테크가 좋지. 그리고 2억을 저기다 이렇게 이거 투자를 했는데 그걸 날렸어. 재테크. 육생의 재테크는 투기이자 도박이자 노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재테크의 명수라는 이들 잘 보십시오. 무엇에 재테크해야 하는가? 내가 육생의 기본금 사주만큼의 돈을 갖고 있어. 쓰임도 안 하고 통장에 묶어 놓았고 돈으로서 돈 따먹기 해갖고 돈을 벌겠다는 그 재테크는 없어요. 육생양의 육생양, 양양의 상충을 일으키는 뻔한 결과라는 것이죠. 선순환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아쉬워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순환을 시키나, 이 공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정신양의 재테크는 어디 가버렸어요. 육생양의 재테크, 돈 갖고 돈 따먹기를 하느니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걸려들겠어요? 그게 재테크입니까?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예요. 그만큼 딱 들고 있어.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니까 통장에 넣고 재테크를 한다고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하는 이들이 양양상충으로 당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면 배우십시오. 선순환이 무엇인가? 나를 위한 육생 시절, 너를 위한 인생 시절. 인생 시절은 성인 시절에 말이 하는 것이고, 내가 육생의 기본금 내 금기에만큼 갖고 있을 때예요. 여기에서 그 뭐 재테크 한다고 돈놀이 잘못하면 결국 무슨 소리 듣는지 아십니까? 나는 망했네. 나는 사기 당했네. 저 양반 때문에 나는 쫄딱 망했네. 저 양반 때문에 왜 망해? 그 양반의 달콤한 소리에 꼬들려 갖고 빠진 니는 네 욕심으로 요거는 요렇게 하면은 돈이 생기겠구나라는 그대의 분별력으로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순환이 무엇인지. 진정한 재테크는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일에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받고 후회 받는 일일까요? 이거를 공부해 나가 보십시오. 망하는 일 없습니다. 고통받는 일 없습니다. 남 탓할 일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 재테크는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인연이 찾아올 터 그 행위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먼저 줘야 하는 것인가? 이게 화두인 것이고 이 공부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선천과 후천으로 나눴어요. 육생과 인생으로 나눴어요. 딱 99, 80 한자 정가운데 40자, 40자 정가운데 6이 있는 건 육생계로 머물래.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계로 넘어갈래. 그래서 그 대담함 육생 7, 8, 9 운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